수치에서 제9강 첫 번째 시간에는 정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계 시스템은 여기 제어 대상이 있으면은 제어 대상의 출력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목표치와 비교해서 그 오차를 없애도록 해주는 이것이 피드백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제어계는 이 제어 대상의 동작 특성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감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감지를 해서 피드백하여서 목표치와 비교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제어기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면은 제어량의 상태량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실제 제어량이 있으면은 이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표치와 이 제어량,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교해서 오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오차를 이렇게 조작량, 이 실제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제어기를 사용해서 나오는 출력이 있으면은 이 출력이 이 제어 대상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폭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조작량의 가감에 따라서 여기에 뭔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입력에 따라서 제어 대상이 반응해서 이 제어량이 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피드백 제어계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자동 제어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 제어계는 오차가 발생하면은 이 조작량을 여기 나오는 게 조작량이 되겠습니다. 제어기에서 만들어지는 조작량을 발생을 시켜서 이 제어 대상이 반응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제어량과 목표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자동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제어계 설계 시에 고려할 네 가지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살펴보게 되면은 제어 대상의 특성, 이 제어 대상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이 제어 대상의 특성은 어떤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은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어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실제 상태량의 시간적 변화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신호의 흐름 체계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또 요 피드백 제어기에서의 중요한 특성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특성, 안정성, 소공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상 특성은 요 목표치가 있으면은 이 제어량을 피드백해 와서 목표치와 비교해서 이 오차가 생기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목표치가 이랬으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오차를 남기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상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정성, 이것은 안정성은 감쇄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목표치가 있으면은 요 목표치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량이 제어량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진동 성분이 있는 것과 이렇게 진동 성분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성은 요 감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공성은 이렇게 목표치에 있으면은 이렇게 목표치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목표치에 이렇게 도달하는가, 진동이 있던 어떤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공성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걸 우리가 각 주파수라고 합니다. 각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소공성이 달라지고, 안정성, 이 감쇄성은 감쇄계수 이렇게 델타를 사용해서 이 감쇄계수에 따라서 이게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피드백 제어의 정상 특성에서 요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이 정치 제어는 이제 목표 입력 이것이 제로일 때, 자, 여기서 외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치 제어가 될 것이고, 자, 추치 제어는 요 외란이 없고 요 목표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Y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정치 제어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는 외란이 될 것이고, 추치 제어는 여기 있는 목표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 함수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피드백 제어기에서의 정상 특성은 요 제어 시스템의 오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선도에서는 이런 블록이 있으면은 블록이 들어가는 것은 입력이고 블록에서 나가는 것은 출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요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을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Y는 이렇게 왼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G가 있고 요 G 블록이란 G가 전달 함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으로서는 요 두 가지 신호가 지금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D는 마이너스고 또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요 플러스 나오는 것은 요 오차 E와 요 C 제어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합산점 이걸 먼저 표시를 해주고 전체 요 전달함수 G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요 이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산점에 봤을 때는 출력이 되고 요 R이 들어오고 요 이쪽 Y가 이렇게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식을 만들었으면은 요 Y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쭉 정리를 해 내려옵니다. 자, 정리를 해 내려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전개도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요 E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으니까는 요 항을 이렇게 이제 요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E를 공통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묶고 나서 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E를 구하기 때문에 E를 두고 1 더하기 GC를 양변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자, 요것은 목표 입력에 대한 거고 자, 여기에 외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외란이 없을 때는 이것을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입력과 그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달함수와 외란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달함수를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정상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그 최종치 정리란 요 식을 사용합니다. 요 최종치 정리 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오차를 이렇게 구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종치 정리식, 식은 이제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무한대일 때, 우리가 그 시간 함수에서 요 t 자리에 무한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그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변화를 시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최종치 정리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라플라스 변환식에서는 라플라스 연산자에다가 0을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고 저 위에서 여기 구한 요 출력 E에다가 이렇게 S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곱해줘서 정리를 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목표치에 대한 정상 특성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요 외란이 없는 상태에서 요 목표치에 대한 오차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요 부분이 이제 최종치 정리식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외란 요 부분은 없으니까는 요 부분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주고,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 입력, 목표치 입력이 요 단위 스텝 입력일지 아니면은 뭐 단위 정속도 입력일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요 값이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재료형 제어계,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료형 제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 목표 입력, 요 목표 입력의 단위 스텝 입력, 여기 이제 S분의 입력, S분의 1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때 그 최종치 정리를 써서 오차를 남기게 되면은 요 시스템은 재료형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차에 대한 요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지금 최종치 정리 식이 되겠습니다. 요 최종치 정리에 대한 식은 그 라플라스 변환태 2장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잊어버린 사람들은 요 2장을 한번 되돌아가서 요 최종치 정리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종치 정리식을 사용해서 여기에 ER에다가 요 외란의 목표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요걸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집어넣고 요 R 목표 입력에 요 S분의 1 단위 스텝 입력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나니까는 이제 요렇게 지금 약분이 돼서 S분의 1 S가 날아갑니다. 날아간 상태에서 자, S에다가 여기 있는 S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자, 0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뭔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아마 여기에 그 C 자리에 KP 이제 이렇게 비례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례 제어 값을 넣는다 그러면은 요 1 더하기 KP 분의 1 이제 이런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KP 요 값을 비례 값을 무한대로 크게 되면은 당연히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오차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한대가 아닐 경우에는 뭔가 여기 값은 상수의 값이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그 피드백 제어기가 있으면은 요 제어기에 요 50을 집어넣는 것은 이제 비례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례 제어를 하겠다는 거고 요 제어 대상은 요 S가 하나 있고 요 S가 두 개 있으니까 2차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2차 시스템인데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 요 1차 지연 시스템이 이제 직렬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치 정리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보는데 먼저 이렇게 단위 스텝 입력 요 R에 S분의 1이 들어갔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요 최종치 정리식 요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종치 정리식의 ER은 자, 요렇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요 G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요 C 자리에는 50을 이렇게 집어넣고 요 R 자리에는 여기는 S분의 1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요 S 요거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여기에 S 자리 요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각각 0을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이제 요 능분은 무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1 더하기 50 분모는 1 더하기 50이니까 51분의 1 이런 오차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재령 제역에는 이렇게 비례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목표치가 이랬으면은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51분의 1 오차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 피드백 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지금 그 1차 지연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직렬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이제 지금 피드백하지 않는 오픈루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 이제 단위 스텝 입력을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오차가 그 진동 성분이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상당히 이렇게 천천히 접근합니다. 거의 여기가 15초가 되는데 이제 15초 정도 지나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늦은 특성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픈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드백 제어기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제어기에 비례 제어 50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제어량을 피드백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 50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래 보니까는 이거는 상당히 목표치에 빨리 단위 스텝 입력했을 때 상당히 빨리 목표치에 도달하나 이렇게 지금 진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현재 5초니까 아까는 15초 지나야 목표치에 갔는데 거의 뭐 1초 정도 1~2초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진동이 없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 비례 제어가 요 50을 그 10, 뭐 5 이렇게 낮추면은 당연히 이렇게 진동이 없으면서 이런 특성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 제어에서는 꼭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차는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확대를 해보면은 실제는 오차가 51분의 1 이렇게 오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단위 정속도, 요 단위 정속도 6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단위 정속도를 넣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 S분의 1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S분의 1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는 남아있는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0을 집어넣고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 정속도 입력이 넣게 되면 이때는 오차가 무한대로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목표치가 있으면은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발산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형 제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형 제어기는 목표 입력에 요 S 자성분의 1 단위 정속도 입력을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최종치 정리식이 되겠고, 여기에 그 단위 정속도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약분이 됐습니다. 약분이 되고, 요 남은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없어질 것이고,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여기에 단위 정속도를 넣었을 때 이렇게 계수가 만들어졌을 경우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1형 제어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요 2차 지연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여기 S가 하나 더 분모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 시스템인 요런 3차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위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는 이제 요 R 자리에 S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해서 날아가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여기에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니까는 0분의 50은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니까는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그래서 1을 무한대로 나누니까는 이때는 오차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 분모에 S가 하나 더 있을 요럴 경우에는 요때는 요 단위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것을 한번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4.1에서는 이제 요 2차 지연 시스템인데 여기 하나 적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개수값을 50 비례제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발산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아까 보면 계산할 때는 최종치 정리식으로 봤을 때는 요 단위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오차가 없다 이랬는데 요 비례 제어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비례 제어값을 50을 요래 1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요럴 경우는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생기지만은 이때는 다른 스텝 입력줬을 때 오차가 없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위 정속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단위 정속도, 이제 여기 지금 3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위 정속도를 넣으니까는 지금 여기에 R 자리에 S 자성분의 1 이걸 이제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날라가고 이렇게 약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리에 이제 여기도 S가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여기도 S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S는 또 이렇게 또 약분이 됩니다. 또 실제 여기에서는 또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없어지고 자, 50분의 1. 그래서 단위 정속도를 목표 입력으로 줬을 때는 이 시스템에서는 속도에는 오차가 50분의 1 속도 차가 생기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때 이제 또 단위 정가속도는 S 3승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넣었을 때는 쭉 계산하면은 또 이렇게 무한대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형 제어계, 이제 2형 제어계를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2형 제어계는 단위 정가속도 이걸 입력을 했을 때 오차를 남기면은 이제 2형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위 정가속도를 넣었는데 이렇게 약분되고 아직 여기는 S 자성분의 2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 있는 여기서 쭉 뭐 어차피 날아갈 것이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뭔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차를 남기면은 가속도에서는 KA분의 2 이런 오차가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런 2형 제어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형 제어계일 때는 먼저 단위 스텝 입력을 넣으면은 이렇게 요 S 자성 요게 지금 2차, 3차, 4차 요 4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럴 경우에 단위 스텝 입력을 넣어 보니까는 이렇게 약분해서 날아가고 남는 요 S 자성인데 S 자성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분의 50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오차가 없는 이런 특성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단위 스텝 입력 이제 여기에 목표치를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에 S 자성분의 1이었으니까는 여기에 두 개 직렬 결합한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아까 1차 여기 이제 1형 제어계에서는 여기에 비례 제어 1을 넣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는 1을 넣도록 이렇게 발산해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0.1을 넣어도 계속 이렇게 발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오차가 제로가 돼줘야 되는데 실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요 적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2형 요 이제 단위 정가 속도를 단위 정속도를 이렇게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당연히 계산하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또 이렇게 약분이 돼서 또 밑에 분모에 S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무한대가 돼서 오차가 없는 특성을 얻습니다. 얻지만은 요 단위 가속도 이걸 넣었을 때는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오차가 발생하는데 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여기 좀 주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단위 가속도 입력을 주지 못해서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재료형 제어계일 때는 단위 스텝 입력 넣었을 때 오차가 생기고 1형 제어계는 요 단위 속도를 넣었을 때 오차가 생기고 2형 제어계는 요 단위 가속도를 넣었을 때 이제 오차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은 2형 제어계일 때는 스텝 입력과 속도 입력일 때는 오차가 생기지 않고 1형 제어계는 단위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